예,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이번 한 주이고요. 주중반에 이제 변수가 되겠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간 시장 전망 및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눈이 반복되는 게 이번 주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FOMC 두 가지 큰 이슈인데요. 관전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다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FOMC 같은 경우는 뭐 전망치는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먼저 그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시장 예상치는 지금 CPI는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7.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고 이제 월간으로 이제 MOM으로는 한 0.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한 6.1%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전월 대비로는 한 0.3% 증가인데, 일단 11월 달에도 지난달 10월 달에 이어서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추이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 CPI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좀 예상을 해본다 보면, 10월 달에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CPI가 발표되면서 시장 상승을 유발했던 만큼 이번에도 예상치 수준보다 조금 낮은 뭐 한 7%대 초반 정도만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여기에 또 이제 금리 결과를 알 수 있는 FOMC가 또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FOMC에서의 완화적인 정책도 좀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오히려 너무나도 낮은 뭐 6%대 중반 정도의 CPI가 나온다면 뭐 금리 인상이 곧 중단된다 이런 기대감도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갑작스러운 하락률을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좀 해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CPI 구성 항목 중에서 뭐 렌트가 뭐 갑자기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좀 너무나도 지나치게 급격하게 하락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CPI는 예상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FOMC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시장 50bp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수치 자체에는 뭐 크게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상되는 뭐 최저 금리 수준 역시도 5%가 됐든지 아니면 5.25%가 됐든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이제 점도표가 발표되는데, 점도표에서의 내년이 아닌 내후년 2024년 금리 전망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24년의 그런 점도표 분포가 상당히 길게 이제 뭐 약간 위아래 폭이 상당히 크게 좀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2024년 그 점도표의 분포가 높은 금리 수준으로 약간 압축되면서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실히 이제 크게 부각되면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이 좀 장기간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업가 측면에서 보면은 높은 조달 금리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약화될 수도 있고, 또 투자에 대한 그런 시기도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구간이 오래 간다는 얘기인데, 소비자 수요 감소,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 감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은 점도표를 보면서 만일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확실히 전망되면 다시 이제 방향성은 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도표와 더불어서 같이 발표되는 뭐 연간의 그 연준의 실업률 전망 방향성, 또한 연간 PC 전망도 점검하시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을 좀 더 관찰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코스피 이번 주의 방향성이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 시장의 그 코스피 움직임에 그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기 네.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변수는 대주주 요건이 일단 30억 이상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에 반등을 주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네. 저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일단 CPI 발표 전까지는 단기 하락에 따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FOMC 결과 이후 또 시장의 방향이 좀 악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그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이런 동시 만기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시장은 좀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가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이후에 향후 금리 전망이 좋게 나올지라도 일단 시장 반등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2월 선행실적 기준으로 보면 PE 한 11.5배 정도에서 거래 중인데요. 과거 평균이 보통 10.5배 아니면 뭐 11배까지도 좀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6월 말과 9월 말 두 차례 최저점을 기록했던 코스피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PER 기준으로 9배 미만에서 지금 최저점이 형성됐던 점에서 본다면 지금 실적 전망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 지수의 방향성은 결국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후반처럼 외국인이 다시 또 반도체 종목들을 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추가로 지수가 여기서 조금 반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반등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서 2,500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코스피가 여기서 또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경험상 보면은 장기가 하락하던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약간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지금 16개월 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상 보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최소한 2달 정도는 추세를 깨지 않은 경향이 강했던 만큼 여기서 갑작스럽게 지수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 구간 한 1개월 정도는 두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 달러 약세를 유발했던 요인들이 사실 다시 또 이제 크게 또 하락 쪽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환율은 여기서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사실 좀 약세로 전환된 그런 요인을 좀 살펴보면 연준의 일단 금리 인상폭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유로존 경기가 사실 미국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아직까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로화가 더 크게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 뭐 역시 없다고 보여지고 사실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중국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었는데 위안화 강세도 이제 정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이제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기 상황이 지표로서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구간이 와야지만이 환율에 좀 반영될 수 있다 해서 결론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은 축소되겠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가 이제 주 중반에 우리 시간으로 몰려있기 때문에요. 주 초반에는 약세 이벤트 지나면 좀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김영지 이사님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반등 시도 후 오히려 후반에 약세 갈 가능성이 있고요. 추세가 어쨌든 코스피가 꽤 오랜 기간의 추세를 좀 돌려내고 있다. 중요한 의미고 추세를 보려면 이제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21선을 보니까 돌려내고요. 그 일목으로 보면 이게 9일하고 26일이죠. 26주, 뭐 30주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추세는 주봉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관심 있는 게 섹터 얘기라면 이제 뭐 한알령이나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이런 쪽인데 콘텐츠들이 특별히 오늘도 강합니다. 콘텐츠 관련된 전략, 관심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콘텐츠 관련해서 뭐 지금 사실 한한령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아바타 2의 개봉에 따른 뭐 상당히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먼저 아바타 2는 이제 이제 수요일 날 개봉이 되는데
이런 그런 영화라든지 드라마 뭐 이런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발표 이전에 주가가 미리 상승했을 경우에는 발표 이후에는 이제 재료 노출로 인식하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일단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흥행이 정말로 엄청나게 좋다 이거가 나타나더라도 종목적으로 접근은 일단은 조금 피하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OTT에서의 상영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비어 있는 그런 콘텐츠 종목들을 좀 이렇게 수익률 게임에서 좀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좀 매도하고 비중 축소하고 이쪽 그 콘텐츠 관련주로 많이 좀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일단 올해 수익이 좋았던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컨텐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에서 연말까지는 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으로 보면은 일단은 중국이 지금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 외적에서도 실적이 개선 가시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컨텐츠 중에서는 CJ ENM 같은 경우가 국내 OTT 시장의 점유율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것에 따른 실적 개선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도 지금 한 15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그만 소형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수급적으로 베이스를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테마 종목형의 그런 트레이딩 전략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양호한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SM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그 컨텐츠 내에서는 수급이 좀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도 사실 잠깐 언급해드리면 카지노 같은 경우 이미 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어서 향후에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업체들의 브랜드 입지도가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입지도 약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뭐 OEM 관련 종목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일정은 화면으로 말씀하실 때 좀 내보내 주시고요.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일단 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지수의 상승 확률이 사실은 좀 지금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비중을 조금 축소한 이후에 관망하는 전략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아직 시장의 중심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 시장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